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요. 처음 만나는 수능 영어입니다. 오늘 유형 세 번째 시간이죠. 장문 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세부 유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장문 독해 중에서 장문 1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1번, 42번에 대한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유형 가지고요. 어떤 걸 진행해 볼 거냐면요.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요.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단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 필요하겠죠. 따라서 독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1번 같은 경우는요. 41번, 42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 독해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장문 1이죠. 장문 1, 2로 순서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구성했냐면요. 장문 1이요. 장문 2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장문 1을 이렇게 뒤로 구성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번, 42번 문제도 장문 2와 마찬가지로요. 한 지문이 나와져 있고요. 41번, 42번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번 같은 경우는 제목 문제죠. 주제 유형에 해당이 되겠고요. 42번 같은 경우는 낱말의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과 어휘에 대한 문제 같이 풀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단어의 의미와 반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선택지를 보시면요. 단어 5개가 나와져 있어요. 그 단어 5개의 각각의 의미와 그 다음에 반의를 모두 다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문에 들어가야 좀 더 편하게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여기서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어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지 이 어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단어 공부를 어느 정도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혹시나 요 42번 문제의 어휘를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요. 어휘 실력이 부족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휘 공부를 좀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help라고 하는 친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확인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요.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failing은요. 뭐뭐하지 않는 것 또는 뭐뭐하는 것을 실패하는 것 이런 얘기가 되겠죠. central 중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similar 유사한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minor 사소한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의도 파악해야겠죠. 반의 파악하러 가보겠습니다. 반의로 들어가 보면요. help 같은 경우는요.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말은 방해하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failing은 뭐뭐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정확할 것 같고요. central은 중심적인이었으니까 부차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similar는 유사한이었으니까 다른 이라는 의미가 반의가 되겠고요. minor는 사소한이니까 중요한 이라는 의미가 되겠다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거 왜 영어 단어로 반의어를 찾지 않느냐? 우리 독해에서 어차피 푸는 거거든요. 굳이 영어로 파악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어의 의미와 반의 파악했고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두 가지를 풀이하는 거예요. 42번에 대한 주제 파악이 돼야 되겠고요. 41번에 대한 힌트 부분을 찾아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2번에 대한 주제 파악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에 주제가 나오고 있어서 1번 문장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세밀한 전체 해석은요. 강의 뒷부분에 지문 분석 및 해석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Norms are everywhere 되어 있죠. 규범은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Defining what is normal. 자, 이것이 뭐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And guiding our interpretations라고 되어져 있죠. 뭐 하는 거라고 합니까? 우리의 해석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해석이죠? Of social life. 사회적 생활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At every turn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모든 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문장 as a simple example 하면서 들어가고 있죠. 뭐예요? 간단한 예로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우선 끊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제 힌트가 뭐가 나왔었는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자, 우선 주제 힌트는요. defining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뭐예요?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 그거는 주제와 관련성이 있겠다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나 중심 소재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여기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요. 또 있습니다. 사례 및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거 앞문장은 당연히 사례와 예시를 들 거니까 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져 있겠다. 주제와 관련된 얘기가 이미 나와져 있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 몇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였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죠. 방금 해석했기 때문에 그럼 주제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대요? 사회적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안내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였죠. 그것이 뭐였던 거예요? 주제 파악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주제 파악해 놓으면 되겠고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각각 독해에 가면서요. 어휘에 대한 힌트 부분을 파악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나와져 있는 부분에 뭐가 있었어요? A가 있었죠? 자, 그 부분 먼저 해석해 봅시다. As a simple example, 방금 봤었던 것처럼 간단한 예로요. There is a norm. 뭐가 있다고 합니까?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In Anglo society, 앵글로의 사회예요. 끊어갈게요. To say thank you. 자, 뭐 하는 거죠? 바로 규범인데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Thank you, 고맙다라고요. To stranger, 낯선 사람에게요. 자, 어떤 낯선 사람이에요?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무언가를 막 한 사람이죠. 자, 뭘 막 한 거죠? To help, 도움을 주는 무언가가 되겠네요. Such as open a door for you, 문을 당신을 위해서 열어준다든지요.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당신이 무언가를 떨어뜨린 것을 짚어주거나요. 또는요, give you directions, 방향을 알려주는 것들과 같은 그런 거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 help라고 하는 친구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얘에 대한 뭘 찾아주는 거예요? 힌트를 파악해주는 거예요. 힌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help가 들어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요.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이 뒷부분이었죠. 뒷부분에 뭐가 나왔었죠?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예가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봤더니 open a door, 문을 열어주는 거.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무언가 떨어뜨린 것을 짚어주는 거. 또는요, give you direction, 뭐 하는 겁니까? 방향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help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얘는요, 도움을 주다, 그리고 반의로는 방해하다였는데 뭐가 더 맞습니까? 도움을 주다가 문제없이 잘 맞아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의 왜 찾아놨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반의와 의미를 파악해 놓은 것을 가지고 뭐가 맞는지 적용해 보시면 얘가 잘 쓰였는지 잘못 쓰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잘 쓰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틀리지 않았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B 부분도 봐야겠죠. failing 하고 들어가져 있었던 이 부분입니다. 7번째 문장에 나왔던 건데요. 여기 부분도 함께 정리해 볼 건데요. 자, 요건 앞쪽 부분부터 좀 가야겠습니다. People expect, 사람들은 기대한다고 합니다. 뭐를요? That you will say it, 당신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요. 이것은 고맙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서 나왔었던 You become responsible, 당신은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7번째 문장 갑시다. Failing to say it, 이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뭔데요? 감사하다라는 얘기죠. 땡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will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both A and B니까 A와 B 둘 다가 되겠네요. 따라서 놀라게 하기도 할 것이고요. 끊어갈게요. 그리고 또 뭐 할 거예요?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failing에 대한 모두 찾아줄 수 있겠습니까? 힌트 부분 파악해 줄 수 있겠죠? 어디였어요? 바로 여기였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것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 놀랍고 그 다음에 비판을 받을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뭐 하지 않는 것, 뭐뭐 하는 것 되어져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거는요, 뭐뭐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뭐뭐 하지 않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failing이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올바르게 잘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문장에 이제 C가 나와져 있었죠. 바로 central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7번째 문장 우리가 이미 해석해 놨고요. 8번째 문장 가보겠습니다.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좀 기니까 끊어갈게요. is the central problem, 중심적인 문제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요?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의사소통인데 어떤 의사소통이요? cross-cultural, 문화 간의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central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한 뭘 찾아주면 되겠어요? 힌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힌트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놀라운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다른 집단의 규범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심적인이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미는 중심적인과 부차적인이 되어져 있는데 중심적인과 상관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도 올바르게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아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째 문장에 dissimilar 나와져 있죠? 그거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even though부터 들어갔습니다. 조금 앞쪽이 너무 길어서 좀 끊었어요. 자,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문화가요. 표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끊어갈게요. 자, 어떤 표현입니까? That appears translatable.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Many don't. 다수는 그렇지 못하지만요. There may be similar norms. 유사한 규범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For its usage.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Such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당신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 됐던 거죠.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aused is considerabl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누군가가 초래한 대가가 상당할 때에만 말하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imilar라고 하는 게 잘 쓰였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요거에 대한 힌트 확인해 봅시다. 어디가 힌트였어요? 자, 우선 앞에 even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얘기는요. 뒤에는 다른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뒤에는 그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봤더니요. 땡큐라고 말하는 것을 언제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어요. 이때만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똑같은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서는 유사한과 다른에 대한 의미에서는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게 좀 더 올바르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때요? 올바르게 쓰였다? 올바르게 쓰이지 않았던 거죠. similar가 아니라 뭐로 쓰는 게 좋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different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게 좀 더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써야겠다? similar가 아니라 different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더 나왔지만 그래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까지 한번 처리해 보죠. 자, 이는 minor라고 하는 게 10번째 문장에 나와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In such a case, 그 같은 상황에서요. It would sound ridiculous. 그것은요. 우스꽝스럽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Unexpected,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이라 되어져 있네요. 그게 뭘 얘기해요? 우스꽝스럽다는 게 예상치 못한 것이거나 또는 놀란 것이거나 또는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이 되는 거죠. If you were to thank someone for something, 만약에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히 한다면요. 자, something은 어떤 something이죠? 뒤에 나왔죠? So minor 이라 되어져 있네요. 사소한 것에 대해서요. As holding a door open for you. 마치 뭐와 같은요? 문을 잡아주는 거와 같은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의 정답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우선 힌트 파악해야겠죠. 힌트 봤더니 뒤에 나와져 있죠. 문을 잡아주는 것.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소한과 중요한 중에서는 사소한이 올바르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올바르게 잘 쓰였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해보면 충분히 어떻게 힌트를 파악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주제도 파악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휘 문제도 풀이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정답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제목 선택해 주는 거였죠. 주제가 뭐였어요? 규범은 사회적 생활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안내한다고 나와져 있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1번에 나온 것이 일치하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되겠구나?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제만 잘 파악해 놓으시면요. 제목과 일치하는 것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41번은 따라서 1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42번은 우리 봤었던 거죠. 뒤에 similar라고 하는 것이 유사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이 좀 더 적당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D가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문제풀이하는 방법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통해서 문제풀이는 했고요. 이제는 지문 분석 및 해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Norms are everywhere, defining what is normal and guiding our interpretations of social life at every tur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nor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are everywhere 되어져 있죠. are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everywhere는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defining가 되어져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되고 있습니까? 분사 구문이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전체에 해당이 되겠고요. 여기는 분사 구문이었어요. 자, 분사 구문이니까 뭘 찾아줘야겠다? 생략된 것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접속사 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저 앞에 있었던 nomes가 해당되겠죠. day라고 하는 친구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되겠습니다. defining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현재 분사였네요. 자, what부터 시작해서요. normal까지가 이렇게 defining에 걸려져 있는 목조가 되겠고요. and 접속사입니다. guiding 마찬가지로 여기도 현재 분사입니다. 동사의 특성. our interpretation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어 있고요. of social life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t every turn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에 더 봐야겠네요. what이라 되어져 있는 게 접속사이자 주어로 쓰여져 있고요. 이사 동사입니다. normal은 보어입니다.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라 간접 의문문의 what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뭐 하면서요? defining, 규정하면서요. 뭘 규정하는 거죠? What is normal? 무엇이 정상적인 것인지를요. 그리고 guiding our interpretation, 우리의 해석을 안내해 주면서요. 어떤 해석이라고 했어요? social life라 되어 있죠. 사회적 생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at every turn, 모든 순간에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As a simple example, there is a norm in Anglo society to say thank you to strangers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such as open a door for you,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or give you direction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As a simple example, 여기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ere 유도부사죠.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이사 동사가 되겠고요. on 놈은 주어가 되겠습니다. in부터 시작해서 society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o say thank you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거 뒤에 전체 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누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요 규범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놈을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봐야겠네요. to sa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취해주고 있고요. thank you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to strangers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who부터 시작해서요. help까지가 여기 앞에 있는 strangers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such as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그거에 대한 상세한 예가 나와져 있는 것, 부연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쉼표로 부연 표시도 나와져 있습니다. 요 쉼표죠. 자, 안에 좀 보겠습니다. who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고요. have don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just는 부사입니다. 여기 현재 완료 시에 사용됐네요. someth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조가 되어 있고요. to help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to 부정사로서 something이라고 하는 예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such as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 뒤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ope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a door이 목조가 되어 있고요. for you는 부사, point out이 동사가 되어 있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something까지가 이렇게 목조가 되겠습니다. 명사절입니다. 또는요. give가 동사가 되어 있고요. you가 간접 목적어, directions가 직접 목조가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렬 구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어떻게요? open부터 point out, give까지가 모두 다 이 5를 가지고 병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that 부분 한번 봅시다. that이라고 하는 거 안에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you가 주어입니다. have dropp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just는 부사입니다. something은 목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a simple example, 간단한 예로서요. 끊어갈게요. There is a norm, 규범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Anglo Society라고 하는 사회에서요. To say thank you,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규범이 되겠죠. 누구에게요? 낯선 사람들에게요. 자, 이 낯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에 설명 나오고 있죠.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도움을 주는 무언가를 막 한 사람들이에요. 뭐와 같은 거죠? 예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것, 또는요. point out that you've just dropped something. 당신이 막 떨어뜨린 무언가를 짚어주는 것 같은 거가 되겠고요. or give you directions. 당신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은 거가 되겠죠.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re is no law that forces you to say thank you. There 유도부사가 되어 있고요. 이사 동사입니다. No law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관계사절이죠.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forces가 동사가 되겠고요. you가 목적어, to sa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o say가 동사의 특성, thank you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is no law. 법은 없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떤 법을요?
강요하는 법이 되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감사하다라고 말하라고요.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but 접속 부사죠.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people 주어입니다. don't say 여기 동사가 되겠죠. thank you 목적어. in these cases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t은 주어가 되어 있고요. is가 동사가 되겠죠. marked라 되어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지만요. 끊어갈게요. 만약에 사람들이 감사하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요. in these cases 이러한 상황에서요. it is marked 그것은 눈에 띄게 된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People expect that you will say it. people이 주어가 되겠고요. expect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t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hat은 접속사예요. 명사 저를 이끌고 있죠.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say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면서 미래 시제죠. it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뭐를요? 대절이죠. 당신이 그것을 말하기를요.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땡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You become responsible. you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become은 동사가 되겠습니다. responsible은 뭐가 되겠어요? 보호가 되겠죠. 뭐 끊을 데 없네. 한 번에 갑시다. 당신은요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끊어가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Failing to say it will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failing이 동명사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it까지가 이렇게 주어가 되겠고요. will b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both A and B 구조인데요. both surprising 여기가 보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worthy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죠. of부터 criticism이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 수 있는 게 both A and B 구조입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failing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to say it이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그 안에도 to say가 동사적 특성, it은 그것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것을요 말하지 못하는 것은요 끊어갈게요. will be both surprising 놀라게 하는 것도 되고요. and worthy of criticism 비판을 받을 만한 것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장입니다. Not knowing the norms of another community is the central problem of cross-cultural communication. not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is 전까지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전체 다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죠. 부정형이에요.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 central problem이라 되는 여기가 보호가 되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not은 부사고요. know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nor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 of부터 community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집단에요. 규범을 모르는 것은요. 끊어갈게요. is the central problem 중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에 있어서요? cross-cultural communication 문화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장입니다. To continue the thank you example, even though another culture may have an expression that appears translatable, there may be similar norms for each uses. For example, such that you should say thank you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aused is considerabl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투부정사 나와져 있는데 맨 앞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형태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even though 여기 접속사죠. another cultur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may have 여기 동사입니다. an expression 여기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 translatable,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이 되겠고요. there 유도부사입니다. may be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similar norm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입니다. 도치되어져 있습니다. for each use it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for example 부사입니다. such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다 걸리겠고요. 자, 안에 좀 보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요. to continu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the thank you example이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요 뒤쪽도 보면요 대시 접속사이자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appears는 동사입니다. translatable 여기가 보호가 되겠고요. 자, search 뒤에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search that 하고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죠. search에 걸려져 있는 게요 that부터 시작해서 여기 thank you까지 이렇게 걸려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only부터 시작해서 뒤에는 또 부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that은 접속사입니다. you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should say 여기 동사입니다. thank you가 목적어가 되어 있고요. 자, only 부사고요. when 접속사입니다. the cos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someone has cau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관계사절이 되겠고요. is가 동사가 되겠고요. considerable 여기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someon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 has cause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가 생략돼 있다? 여기 that이라고 하는 목적어이자 접속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감사합니다의 예를 이어보자면요. 끊어갈게요. 비록 또 다른 문화가요 표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표현이죠?
that appears translatable.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되겠죠. 끊어갈게요. many don't로 되어져 있는 건 다수는 그렇지 못하지만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re may be similar norms. 유사한 규범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근데 여기 similar 아까 아니었죠? 뭐였어요? different였어요. 따라서 다른 규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For its uses, 그것의 사용에 있어서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such, 뭐뭐와 같은 거죠. 당신이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Only when the cost someone has caused. 누군가가 초래한 대가가요. 어떨 때요? is considerable, 상당할 때만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이네요. 10번 문장입니다. In such a case, it would sound ridiculous if you were to thank someone for something so minor as holding a door open for you. In such a case,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시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ould sound,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ridiculous, 여기가 보어입니다. 자, if 접속사예요. you가 주어. were to thank,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someone, 목적어입니다. for something,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얘를 수식해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old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으시죠? 어떤 거요? so, as, 원급이죠. 자, 그래서 원급 비교가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mething이 A고요. 요 뒤에 홀딩부터 나와져 있는 여기가 B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안에도 좀 봐야겠습니다. 홀딩이 동사의 특성, a door,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오픈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for you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네요.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such a case, 그 같은 상황에서요. 끊어갈게요. It would sound ridiculous. 어떻다고 합니까? 그것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게요?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놀랍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비판을 받을 만하게도 될 수가 있겠죠. 끊어갈게요. 자, 어떻게 했을 때요?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for something. 자, 여기 for something이 어떤 거예요? 무언가가 되는 건데 어떤 무언가입니까? 사소한 무언가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얼마만큼 사소한 건데요? holding a door open for you. 당신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마이너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급 비교가 나와져 있었네요. 자, 이 정도로 우리가 분석 해석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문 1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장문 1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문들은요, 모두 다 한 번에 풀이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41번과 42번을 한 번에 풀이하는 거였죠. 자, 41번이 주제 파악이었고요. 42번이 어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읽어가면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휘 같은 경우는 힌트를 파악해 준 것 같고 풀어가는 거였죠. 따라서 41번과 42번을 같이 풀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수능 영어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해 능력 필요했었죠.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지문 분석 및 해석도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츄였습니다. 감사합니다.